자, 지금까지는 그 머신러닝의 타입, 학습 방법에 따라서는 supervised와 unsupervised reinforcement 세 가지의 분류가 있었고요. 학습되는 방식이 다른 거고요. 그 각각의 그 학습 방법마다 활용 목적에 따라서 회귀 분류, 그리고 비지도 학습에서는 군집화, 이상 탐지, 연관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뤄볼 그 실제적인 그 예들이나 또는 알고리즘들은 사실 분류만 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도 분류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그 분류조차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설명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한 가지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구현된 분류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내용을 이런 표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 그래프는요, 전체 제일 그 외곽 사각형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작은 단위의 이 안쪽에는 제너럴 AI, 즉 그 범용 인공지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협의의 인공지능인,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Narrow Artificial Intelligence가 그 안에 내부의 내용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의 인공지능 안에 가장 핵심 내용은 그 기계를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기계 학습이라는 요 알고리즘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학습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사각형이 4개가 있는데요. supervised, unsupervised, reinforcement,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supervised에도 속하지도 않고 unsupervised라고도 하기 힘든 좀 애매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semi supervised, 그런데 사실은 다소 그 지도학습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마다 그 목적을 다룰 수 있는 그 소위 응용 분야에 따라 그 응용 목적이 분리냐 아니면은 회계냐에 따라서, 회기냐 그리고 클러스터링이냐 아노말리 디텍션이냐 어소시에이션이냐에 따라서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여기 파랑색, 하늘색 상자 모양이들이 실제로 활용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cognitive system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알고리즘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유명한 것들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아래 그 노란색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는 알고리즘들을 따로 모아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 위쪽에 있는 요그 지도학습의 분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나이브 베이즈, SVM,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등등 다양한 이런 그 인공지능 또는 패턴 레코그니션 알고리즘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한 목적이지만 다른 방법론으로 그 같은 그런 계열의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 노란색 안에 있는 것들이 소위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딥 러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결국 인공신경망을 써서 하는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도학습에도 있고요, 비지도학습에도 있고요, reinforcement에도 있고요, semi supervised에도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이 너무나도 그 소위 많은 뿐만 아니라 이 알고리즘들이 다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어요. 뭐 CNN, NLP, 아니 MLP, RNN, 뭐 GAN 등등이 우리가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배워볼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 노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특히 딥 러닝을 사용한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커그니티브 시스템들이고, 이 부분들이 요즘에 많은 그런 그 활용이 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소위 알고리즘 공부들은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초기에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 있었지 실제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1980년대에서부터 머신러닝, 특히 인공지능의 학습을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서 2010년도부터 급작스럽게 이 머신러닝 중에서도 굉장히 잘 동작하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소개됨으로부터 최근 10년간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많은 그런 그 알고리즘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그 딥러닝 알고리즘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이 동작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최근 10년간.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그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니면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이 자동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 모아진 자료들이 소위 빅데이터로 그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되고 그 빅데이터가 그 사용 가능해짐으로써 이 깊은 그런 그 소위 형태를 갖는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이 가능해진 겁니다. 데이터가 많아서 가능한 거고요. 이와 같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려면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냥 단순한 CPU만 빨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 소위 GPU라는 그 특수 목적의 프로세싱 유닛이 있는데 그 그래픽한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속도 빨리 근데 이 GPU라는 프로세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그 훈련시키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프로세서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동일한 그 계산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드웨어와 그리고 데이터와 그리고 알고리즘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짐으로써 인공지능이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된 시기가 우리한테 도래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봤던 표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 특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 가능한 그러한 그 알고리즘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빨강색으로 테두리를 두른 요 그 네 가지 알고리즘이 바로 우리가 그 공부해보고 응용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대표적인 게 MLP예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 그래가지고 레이어가 많은 뉴럴 네트워크, 즉 인공신경망인데 그 소위 딥 그 인공신경망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MLP고요. 이런 MLP도 CNN 타입, RNN 타입, GAN 타입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유명한 요즘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CNN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인식에 아주 뛰어나고요. RNN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어 처리에 굉장히 뛰어나고요. GAN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의 그 얼굴 또는 무슨 뭐 그 패션 이런 것에 많은 그런 응용이 있어서 특히 패션 응용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GAN 알고리즘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예술가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창조해낼 때 기존의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그 훈련을 시킴으로써 그러한 그 생성이 가능한데 아주 재미있는 응용인데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이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이러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알고리즘을 위주로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